좀 큰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젊은 세대들이 항상 이 민주화 운동하면은 치를 떨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화 인사들, 제대로 된 진짜 민주화 인사들이 이 반대한민국 운동권 세계관을 바로잡겠다며 설거지를 하겠다 하고 이제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여기 또 총장님께서도 좀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여기에 이제 저도 적극 참여하고 네. 우리 이끌리다 유튜브 팀도 가서 촬영되고 그때 우리 이한솔 사회자도 발언합니다. 네. 뭐냐? 민주화 인사들이 독점해서 네. 애시당초부터 초심을 잃고 이것을 권력만 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네. 우리가 싼 똥 우리가 치워야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기 보면은 우리 함은경 씨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85년도에 예. 감옥 동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예. 우리가 후쿠시마 때문에 그쵸. 군산의 네모선장 네, 갔다 왔죠. 가 이렇게 먹방하면서 유튜브도 찍었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기에 민경호 동지는 네. 우리 구로공단에서 대우 패럴 구로 네. 동맹파업 할 때 네. 단수가 됐을 때 먹을 거와 물을 싸들고 서울대생 12명이 네. 담 넘어서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저 민경우 씨예요. 저분은 간첩 출신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구사다한테 맞아서 네. 기절해서 네. 끌려 나왔죠. 그런 네. 저하고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거 틀렸다. 우리 민경우 씨 같은 경우도 한 간첩죄를 한 3년 복역했어요. 예. 자기들은 당연히 해는 건지 알고 간첩질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좀 거짓말 같아요. 저렇게 똑똑하신 분이 설마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네. 내용은 그래요. 저도 평화시장에서부터 구로공단까지 네. 봉제공으로 제가 공돌이었거든요. 예. 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수출 전산에서 산업화를 이루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85년도 민주화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세상은 민주화 산업화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사파들이 네. 민주화 산업화의 성과를 예. 세칙에서 독점하고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당대표는 뭐 소년공이라고 막 나불거리면서 자기가 마치 민주화 산업화인 양 하면서 그 민주화 운동과 별 상관이 없어요. 이재명이는.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래갖고 휘어진 네. 팔뚝 하나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로 망치 막 잘 흔들던데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는 이렇게 수출 드라이브 정책 때문에 우리가 산업전사 이렇게 했고 네.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으면은 과거의 민주화 논리를 가지고 수십 년간 기득권이 돼서 이것을 계속 무슨 소뼈처럼 고아 먹고 또 먹고 고아 먹고 또 먹고 이것을 이제 끝내자. 네. 역사적 사명 다 했다. 우리가 이것을 선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민주화 운동을 인정합니다. 그래 나라에 필요했던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치를 떠는 이유는 그거 하나를 이용해서 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뭐 일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념만 가지고 자꾸 저렇게 법도 만들고 하니까 나라가 지금 점점 산으로 가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예요. 네. 과거에 내가 대우펠 노조 위원장 시절에는 네. 정말로 임금 인상이라든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 때 저임금 정책 때문에 저도 싸우고 감옥도 갔죠. 네. 지금은 뭐예요? 월급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 퇴진, 한미동맹 해체, 네. 이런 미군 것을 철수. 주장하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그래서 주사파들이 뭐냐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네.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사취를 해가지고 그쵸.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틀렸다. 너희들은 주류가 아니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요. 네. 아니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최초로 예. 동맹 파업이 된 사람인데 네네. 민주노총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우리가 한 다음에 좋아진 시절 한 거 아니에요. 거긴 주사파로 채워졌죠 이제. 그럼요. 지금 네. 해놓은 게 민주노총이 뭐예요? 그쵸. 이번에도 8월 12일 날 네. 윤석열 정권 퇴진, 네. 한미동맹 해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이걸로 노동자 대회 하는 거예요. 그게 노동자하고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아까 이재명이는
미래세대 활동가라고 8살짜리 6살짜리 모아놓고 그것이 여러분한테 앞으로 미래세대 활동가니까 여러분한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 보고 나중에는 임산부들 데려다 놓고서는 미래 세대 활동가라고 또 대신 엄마가 말해준다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네. 이제 나서서 더 이상 민주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의 그 역사적 정통성이 있지 않다. 네. 그것은 가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 네. 이것을 선언하는 게 우리가 8월 12일 날 네. 광화문 11시에 그 성공회 네. 그 민주화 운동 발상지에서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참여하고 네. 우리 사회자도 참여해서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허늘벗고 굶주릴 때 못 살던 시절에 어떤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네.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정말로 나서서 도둑질당한 우리들의 네. 시대적 명분을 되찾아오고 올바로 정리하겠다. 이것이 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네. 저도 총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아, 민노총 저거 만드시지 않았냐? 똥을 싸셨으면 치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 말씀을 국민 여러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진짜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께서 이게 내가 싼 똥 내가 치운다 이 운동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적극 저도 동참하겠다 이제 고마워요. 말씀을 드렸죠. 그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우리 함은경 대표 이런 사람이 총대를 메고 네, 나왔어요. 네, 저 양반이 전라북도 군산 사람인데 네. 저도 전라북도 사람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해방 후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역사관을 설거지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미 반일 프레임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권력 세습에는 관대한 것도 이런 역사 인식 때문이다라고 그럼요. 했습니다. 아니 어디 거지 같은 나라에 네. 어디 어디 김정은 거구를 추종하는 게 그렇게 말이 돼요? 그리고 사실상 그 사람도 운동권이라고 말하기도 좀 운동권도 아니라니까요. 아니죠. 주사파죠. 그냥 주사파가 어떻게 운동권입니까? 간첩이죠. 아, 맞습니다. 주체 사상을 그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체 네. 사상도 네. 참으로 웃겨요. 네. 저 어디요? 내가 그 주체 사상 옛날에 한번 봐봤거든요. 예. 그 김영하 씨의 강철 편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거 보면은 그 어디요? 그 이슬람 그 IS 경전보다 못해. 그렇죠. 그 종교 거의 뭐 종교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가지고 네. 무슨 신봉을 한다니 참. 그 사실 뭐 북한 가서 살으라고 하면 살지도 못할 사람들이 여기서만 목소리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국가를 선택하는 법을 만들자. 네. 북한을 선택하면 북한으로 보내불고. 네. 그래서 그 인간 북한 수출법 이런 걸 하나 발의를 해야죠. 지금은 근데 이민을 갈 수가 있으니까 선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안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중국으로 가가지고 저 백두산 네. 넘어서 넘어가면 되지. 그 뭐 저기 북한 가는 분들도 가끔 있으니까. 네. 근데 네. 그렇죠. 이 주사파가 이번에는 그 총선 전에 창당을 또 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참. 이 그 강성희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좀 자신감이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강성희가 누구냐면은 네. 그 전라북도 네. 완산인가 거기에서 거기에서 그 누구요 그 옛날 비행기 회사 회장 하나 진역 갔잖아요. 아, 그쵸. 그저 저기 문재인 네, 그쵸. 사회들 사위. 막 네네. 취업시켜주고 그쵸, 그쵸. 자기는 불사조라고 그냥 큰 네. 소리 빵빵 치다가 진역 갔어요. 뭐 그 엄청나게 그 뛰어먹고 이스타항공. 그쵸? 이스타항공 네. 그 자리에 보궐선거로 진보당에 나갔는데 네.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준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죠. 밀어준 거죠. 도와준 네. 게 아니고 그냥 네. 한 방에. 그래서 이것을 본따서 민주노총에서 8월 12일 날 전국 노동자대회 하고 네. 9월 16일 날 또 하고 11월 10일 날 해서 이거 끝나면은 내년 총선 체제로 돌입한다. 네. 이때 뭐냐? 주사파가 장악한 네. 창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미래를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건 창당하려고 막 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과 흡수되는 민주당하고 거니까? 반드시 연합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 표를 안 할 테니까 이 지역은 후보를 내지 마. 그러면 우리가 나가고 나머지는 밀어줄게.
이렇게 빅들하게 돼 있어요. 왜냐? 주사파로 장악한 민주노총이 정당을 만들면은 네. 국민으로부터 정말로 괴리돼 있어요. 그래서 표로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민주당하고 반드시 뒤로 정치적 야합을 하게 돼 있다. 두고 보세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은 사실상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인데 이재명이 또 어떤 세력입니까? 저기 통합진보당의 잔당들 저기 경기동부 연합의 힘을 받아서 경기도 뭐 성남시장하고 경기도 지사까지 됐는데 이제 민주당의 지금 당수잖아요. 네. 그 사람이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주사파와 또 이제 그런 협작질을 한다. 이거는 그 대한민국의 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재명이는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네들 전략은 네. 정당을 만들려고 쭉 가요. 네. 딱 데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힘을 키운 다음에 독자적으로 가면 불리하니까 뭘 네. 하겠어요? 물밑으로 거래를 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주 완산 지역 네. 또 어디 뭐 창원이라든가 네. 울산 이런 데 우리를 다고 그쵸. 나머지는 밀어줄게 이렇게 야합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해년 선거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해왔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의 보좌관들의 간첩 활동이 또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그 뭐 서른의 보좌관도 있었고 그때 전에 뭐 윤미향 보좌관도 네. 있었고 많아요. 근데 이 국회에 출입을 하는 이 보좌관들이나 국회의원은 그 국가의 그 정보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 제가 네.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제가 보좌관을 했거든요. 네. 뭐냐 서른호 보좌관 같은 경우가 네. 어떤 여자인데 국회 국방위에서 비밀 자료를 뭐냐면은 그 자기 의원한테 보고도 안 하고 700여 건을 자료치서 지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의원은 뭐냐면은 바보니까. 보좌관들은 2급 비밀까지만 볼 수 있고 1급은 안 되는데 네. 나머지는 열람만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기록하고 네. 촬영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친북 주사파 종북 단체들이 네. 지하에 숨어서 쉬쉬하면서 활동했는데 네. 이제는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활동해서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추앙하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산당 선언을 하겠다 이런 이 선언이고 여기서는 정말로 교집합으로 이 민주당과 이런 사람들은 교집합에 상당히 연결고리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국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세력 확장이라든가 네. 국가 기밀을 손쉽게 받아보려고 해서 서로 김정은한테 충성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첩 활동을 대놓고 하겠다는 거네요. 이걸 누가 막아야 되겠어요? 요새는 국정원. 우파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국정원에서 일을 해야죠. 국정원 내년까지 해서 수사권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제 방법이 뭐. 이걸 누가 막나요? 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똑똑하시니까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또 기대를 해봅니다. 집단 지성도 필요한 것 국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서 네. 하여튼 저 주사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네. 정말로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켜서 이런 사람을 선별해 내야죠. 그리고 국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우리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은 저 악의 씨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간첩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아직도 뭐 종북몰이를 하냐 이런 말 하시면은 간첩들은요 재판하면요 네. 민변에 간첩 담당 전문 변호사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네. 시간을 젤젤젤 끌어요. 그쵸. 그래서 1심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못하면은 네. 그 만기돼서 석방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국민 참여 재판이니 뭐니 재판부 기피 신청이 막 해서 시간을 끌어서 네. 청주 간첩당 이미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유민주 시스템을 철저히 악용하는 게 어떤 간첩들의 어떤 투쟁 전술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뭐 아직도 종북몰이 하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다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간첩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간첩 또는 간첩에 동조하거나 네. 간첩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높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좀 이거는 웃겨가지고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아, 어떤 거예요? 아니 저게 그 국민의힘 울산시당이에요. 근데 네. 민노총에서 저렇게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였는데 약간 부적 같지 않습니까?
저 위에는 어떻게 또 갖다 붙인 건지 그 2층에 올라가서 붙였나 봐요. 너무 사무실에다가 예.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가서 한 겁니다. 저거는 이건 재물손괴 아니에요? 맞죠? 지금 고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울산 시당에 예. 김기현 사무실이구만. 아니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저기 이게 정치적 테러, 불법 행위들은 네.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네. 이렇게 그 뭐지 반월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자꾸 이런 불법을 막 해면은 나중에는 네. 괜찮네. 그러면서 이 도둑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월도둑이 소도둑 되기 전에 저 또 미리 발본색을 해야지. 저게 정당한 노동조 활동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저기 보면 알겠지만 노동조합에 요번에 8월 12일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 대회가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네. 첫째 윤석열 심판, 네.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네. 세 번째 뭐예요? 한미동맹 해체. 네. 네. 아니 자기들이 노동에 관련된 거 없어요. 내 얘기가 이게 네. 8월 12일 날 그 뭐 서울 시내에서 전국 그 노동자 대회라 그러는데 그냥 예. 전국 그 김정은 추앙 네. 뭐 백두혈통 대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아니 네. 그게 근로자들 근로조건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거하고 네. 근로조건하고 뭔 소용이 있다고 주말에 네. 민노총이 당사에다가 저렇게 스티커를 부착해 놓나요? 그쵸. 저거 뛸라면요 네. 일당 줘서 이렇게 떼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변명하는 것도 참 또 웃깁니다. 그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관계자랍니다. 아니 민주노총에 왜 중앙통일선봉대라는 게 있나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방조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사 방문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스티커만 붙이고 온 것이다. 라고 그 정도 했습니다. 되면은 네. 그 통일선봉대 그 장 일본 가가지고 네. 가슴에 네. 다이아나마이트 2개 안고 그렇죠. 후쿠시마 어디 그 원자력 발전소 한번 달려가서 해야죠. 그 어디 탈레반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아니 방한통수주의 왜 저기 있다 해요? 김기현이하고 저하고 뭔 상관 있다고? 그리고 참으로 웃기는 일이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그 중앙통일선봉대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희 그 북한하고 내통하는 곳 낯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기에서 지금 핵 오염수 뭐 저런 식으로 투기 방조 윤석열 퇴진하라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이딴 식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미 불법 3대 단체 중에 하나로 이미 네. 지정돼 있고 사실상 요번에 민주노총 조직 국장의 어떤 간첩 행위가 나타나면은 네. 우리가 공소장을 입수해서 낱낱이 밝혀가지고 네. 민주노총 저거는 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는 단체가 아니고 김정은에 충성하는 단체, 이적 단체로 네. 낙인을 찍어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8.15 노동자 대회에서도 실제로 북한의 조선직업 총동맹과 한국노총, 그 민주노총에서 공동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대회가 아니라 결국에는 김정은에게 충성하기 위한 대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정말로 있죠. 민주노총이라면은 네. 그렇게 윤석열 퇴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북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이 모여서 네. 북한의 프롤레타리아 압제에 신음하는 북한 장마당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꽃제비 그쵸. 탈북민 이런 사람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주장을 해야 이게 진보고 네. 이게 민주 아니에요. 이게 전 봉건 전체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것 당신들이 무슨 민주주의고 무슨 진보예요. 민주주의와 진보를 더 이상 참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가 쌀똥 우리가 치운다 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맨날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 북한의 최저임금 얼마 받는지는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북한 인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고 네. 오로지 김정은을 추앙하는 거라니까요. 네. 저것이 무슨 민주고 진보입니까? 그냥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파업해도 임금을 지급한 전 코레일 네트워크 사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노조와 합의를 한 거예요, 사장이. 이게 근데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렇지 이제 않나요? 이 사람은 네. 노조를 잘 몰라서 네. 노조의 욱박지름을 당해갖고 대충 한 거고 네. 다른 데는 협약사가 없이 네. 다른 걸로 전부 해줘요. 네. 예를 들어서 네. 현대 자동차다. 네. 그러면 문호동 무임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 요번에도 파업이 아니고 조태투쟁이지. 근데 그걸 막 총파업 투쟁이라고 막 민주노총은 사기를 쳤잖아요. 풀렸죠. 네. 조태투쟁 가지고. 네. 그러면 2시간을 조태투쟁을 했다. 그럼 나중에 노사끼리 막 합의를 어떻게 하냐. 특권을 뭐냐면은 더 시켜줘. 그래서 그 플러스 잔업수당 이걸 더 받게 해서 임금을 다 보전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일 안 한 것을 보전시켜 주는 게 관례가 돼 있고 이런 데는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냥.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그 민노총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하지만 이 그 민노총과 손을 잡고 야합한 이 사장들도 저는 나중에는 결국에 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공기업, 네. 공기업과 공무원들은 그다음 대기업 노조는 네. 노사가 한 통속입니다. 네. 결국 그래서 공기업 같은 건 민영화 많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공무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기업 이런 데 문재인 정부 때 한 네. 12만 명 이상이 늘었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만 36조예요. 예. 이런 경우를 전부 원위치로 돌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잼버리 안 봤어요? 그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전북도만 그럴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좀 들어서 전국적으로 좀 전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류 정치가 네. 개입하면은 그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공무원, 공기업 이런 데부터 네. 하여튼 노동 개혁, 맞습니다.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노총이 민영화 반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본인들의 그 이제 입지가 줄어드니까 싸우는 거겠죠. 민영화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서로 경쟁도 하고 더 회사가 그럼요. 좀 네.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세금으로만 어떻게 또 운영합니까? 네, 그럼 결국에 세금 올려야 되는데 또 세금 올리면 또 난리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죠? 이게 말이 네. 안 되는 얘기를 네. 계속하고 오로지 네. 상대방을 공격하고 악마화하고 네. 어린 애까지 동원해서 네.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려고 하고 네. 재판을 해도 막 아니라고 그냥 발뺌하고 그쵸. 돈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준 놈은 있는데 받은 놈은 하나도 없고 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입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화 투쟁했던 우리들이 네. 나서는 거예요. 제발 네. 너희들은 민주화 진보를 참칭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주사파들이 네.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를 홀로 독식하지 말아라. 민주당처럼 민주화 운동 근처도 안 돼본 사람을 민주화 운동의 대표로 해서 네.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서 민주화를 독식하려고 하는 의도, 이것은 사기에 그거- 가깝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짝퉁 민주화 운동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요. 뭐 짝퉁들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전북도만 봐도 지금 그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했으면 그만한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줬더니 그 배를 갈라먹지 않았습니까? 잘 키워서 이제 황금을 계속 낳게 해야 되는데 갈라먹었잖아요. 알도 먹고 오리도 잡아먹었어. 네,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그 뭐 뼈까지 다 발라먹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감시하고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네. 일본 욕하는데 후쿠시마 가지고 네. 일본은요 380억 썼고요. 우리나라는요 네. 직접 쓴 것만 1,500억이고 그다음에 그 SOC까지 하면 10조예요. 그래서 11조 쓴 거예요. 아 일본보다 우리가 더 못 살잖아요. 그리고 돈은 그렇게 4배씩 더 써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다른 전국 지자체로 지금 분산해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먹고 자는 비용, 프로그램 비용, 뭐 이제 지금 콘서트까지 개최하는데 그 모든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아마 지금 나온 거에 외에 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여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으로 예. 정말 어이 나쁜 정치인을 가진 네. 국민만 막 열불 납니다. 정말 그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 국민들도 아, 이 세금 도둑놈들 뭐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그리고 항상 이 또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허경영이가 그런 얘기했어. 허경이가 네, 또 이겼습니다. 어경영이.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보다 4배를 쓰고도 네. 이렇게 했다. 네. 이건 정말로 창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노조는 조금 더 이렇게 민주노총과도 싸우지만 이런 감시하는 역할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거대 악과 싸우는 저희 국민노조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가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합니다.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시니까 많이 가입해주시고 저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 가능하시고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뭐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